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에서 16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 도발에 대한 삼각공조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압도적 승리는 없었다. 지난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등장 이후 심화된 미국의 극단적 여론 분열은 이번에도 계속됐습니다. 보수적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북미개혁교회 산하의 칼빈 대학교는 지난달 말 이사회를 소집해 교수진이 동성결혼 지지를 포함해 성에 관한 교단의 입장에 공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의 지난 11월 원래의 발표를 통해 목회데이터연구소 김진양 부대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신앙 지형이 달라졌으며 이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다면 목회의 위기를 맞닥뜨릴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항공 수요 회복과 여행 재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에서 16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 도발에 대한 삼각공조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헤럴드 경제가 지난 10일 보도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마주 앉는 것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제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대북 억지력 강화 등 안보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지난 9월과 10월 동해 공해상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가 하면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외교차관, 북핵 수석 대표 등이 유선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역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물밑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시점인 만큼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등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있을지 여부가 관심거리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 일본 언론에서는 개최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아직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압도적 승리는 없었다. 지난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등장 이후 심화된 미국의 극단적 여론 분열은 이번에도 계속됐다고 헤럴드 경제는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논평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데에는 미국민의 삶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에머슨 리서치가 CNN 등에 공개한 출구 조사를 보면 유권자의 32%가 이번 선거에서 물가 상승이 가장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낙태, 범죄, 총기 정책, 이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첫 번째 답변을 제외한 나머지 답변은 모두 미국 내 문제를 반영합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차기 대선 재대결 가능성은 작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의 바이든은 인기가 없고 공화당에도 트럼프 측근들이 낙선하며 레드 웨이브에 실패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지만 지난 2년간 미국 대외 정책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도전자가 된 중국을 철저히 견제하는 행보가 계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정책 방향의 골격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미국의 정책 변화 방향은 곧 열리는 G20 정상회의 후 드러날 듯합니다. 장기 독재 기반을 다진 후 외교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시진핑과 재선을 위해 중국에 대한 고삐를 더욱 쥐어야 할 바이든의 첫 대면과 함께 양국 간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보수적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북미개혁교회 산하의 칼빈 대학교는 지난달 말 이사회를 소집해 교수진이 동성결혼 지지를 포함해 성에 관한 교단의 입장에 공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칼빈대의 이 같은 조치가 대학 밖의 성소수자, 압력단체 또는 교내에서 진보 신학을 가진 교수진과 학생들의 강한 압박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칼빈대 대변인은 크리스천 포스트에 보낸 성명에서 이사회는 대학의 결정을 북미개혁교회와의 언약적 동반자 관계를 존중하고 신앙 고백적 약속과 일치하며 기존 정책 및 절차에 부합하고 학문적 자유를 지지하며 건설적인 참여를 반영하도록 특징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칼빈대학교에서 열린 북미개혁교단 시노드에서 대의원의 69%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정의한 부정한 행실에 동성행위를 포함시키는 데 찬성했습니다. 또 74%는 동성애를 비성경적 행위로 규정한
CRC 교회에 대한 인간 성보고서가 성경적 가르침이 담긴 유용한 요약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는 북미개혁교회 내에서 동성애 반대 입장이 신앙고백적 지위로 격상된 것을 의미했고 신학적 진보주의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전 칼빈대 총장인 마이클 르로이는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973년부터 동성애 행위가 죄라는 교회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공직자들이 있었다며 교회 입장에 반대하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한 공직자에 대한 교회 징계의 사유가 있을 것이며 교회 임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의 지난 11월 원래회 발표를 통해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신앙지형이 달라졌으며 이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다면 목회의 위기를 맞닥뜨릴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한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이른바 가나안 성도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들을 보면 이제는 교회 출석이 곧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온라인 교인들은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게 되면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온라인 예배를 하는 교회로 옮기겠다.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현장 예배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성도들을 품기 위해 교회는 온라인 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김 부대표는 말했습니다. 온라인 채널을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하는 채널로만 인식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어떻게 온오프 채널을 활용해서 예배, 찬양, 교육 등에서 최대의 목회적 효과를 거둘 것인지 고민하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자신에게 중요한 소규모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원하는 성도들, 교회에서 독립적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청년 세대,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항공 수요 회복과 여행 재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중국 신문망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해 12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날 오후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등의 조처가 발표된 직후 시청의 국제선 항공권 관련 검색은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448% 급증했으며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 항공권 예매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청 전략연구센터 장진익 부주임은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서킷 브레이커 해제가 국제선 항공 운항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방역 당국은 11일 해외 입국자 격리를 종전 호텔 격리 7일 플러스 자가 격리 3일에서 호텔 격리 5일 플러스 자가 격리 3일로 기간을 이틀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가 나온 국제선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해제하고 탑승 전 48시간 내 2회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1회로 간소화했습니다. 앞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2일 방역 관련 통제 범위를 최소화하는 정밀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혀 도시 전면 봉쇄 등 고강도 방역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6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탄츠 EDM은 장애인 예술단입니다. 단원 모두 크리스천으로 국악, 찬양 및 기독교 음악을 연주합니다. 이들의 주요 작업은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실험적이고 대중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체 이름 중 탄츠는 독일어로 무용, 춤입니다. 또 EDM은 클럽이나 페스티벌, 파티 등에서 사용되는 전자음악을 통칭하는 장르입니다. 이들은 매주 한두 차례 장애인과 노인, 복지단체 등을 찾아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가야금 창작곡 사랑가와 신태평가, 몽금포 타령, 난봉가, 민요 연곡 등을 많이 부릅니다. 단원은 보컬 겸 가야금 연주에 나경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목사, 경기민요 이수자와 전수자인 안재현과 조영림, 판소리를 하는 윤상미, 피아노를 치는 김양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장애 유형도 다르고 나이도 3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음악과 예술, 찬양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길 바라는 마음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소외 이웃에게 꿈과 소망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연주에 앞서 이들은 항상 이렇게 외칩니다. 크리스천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